우리가 무심코 된장찌개에 넣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신경세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날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세포에 가장 안 좋은 된장찌개 재료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된장찌개 재료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수술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된장찌개 재료들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는 된장찌개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설탕입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 의외로 설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죠. 물론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된장에 설탕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된장 제품에는 설탕이 들어간 된장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된장이 재래식 된장보다 맛이 좋을까요? 설탕과 인공 조미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한 스푼 넣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김치찌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설탕보다 보이지 않는 설탕까지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찌개에도 넣고 반찬에도 넣고 간식에도 넣고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절제해서 조금씩 가끔씩만 먹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각종 성인병과 치매 환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과연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백미,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는 우리 식단에서 섭취하는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뇌에 필요한 포도당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뇌에 에너지가 부족하니 당연히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 가는 것이죠. 된장찌개에까지 설탕을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 재래식 된장입니다. 우리 콩으로 만들고 메주로 만들고 건강한 소금으로 만드는 재래식 된장이 훨씬 좋은 재료입니다. 재래식 된장은 콩과 소금, 물 이외에는 다른 재료를 넣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인 것이죠. 이런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물론 가공식품의 이점도 많습니다.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가공식품만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건강한 방식의 음식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쌈장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뿐만 아니라 쌈장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외식할 때 먹는 고깃집 된장찌개 맛을 내기 위해서죠. 이런 쌈장은 전통 쌈장보다는 설탕과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 쌈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십니다. 이런 쌈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깃집 된장찌개 맛을 내는 비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런 달달한 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착착 감기죠. 그런데 과연 이런 음식이 치매 예방에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쌈장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평소에 이런 식단을 즐기시고 유지하신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끔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식단을 즐기고 찾는 우리의 입맛이 문제라는 것이죠. 달달한 쌈장 된장찌개 이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달한 쌈장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고추입니다. 밋밋한 된장찌개가 지겨우시다면 청양고추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추는 비타민C 폭탄 채소입니다. 물론 가열해서 먹기 때문에 전부 다 흡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풍부합니다. 어차피 비타민C 폭탄 채소입니다. 그리고 고추는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한 음식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맛도 칼칼하게 맛있게 잡아주면서도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대신 너무 맵게 드시면 안 되겠죠. 적당히 넣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만 내시고 실제 청양고추는 안 드시는 경우가 있죠. 식이섬유를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가공육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차돌박이 같은 고기뿐만 아니라 가공육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넣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짜글이 형태의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많이 사용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음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1급으로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1군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발암물질 1군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1군에 속한 물질들은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고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정말 가끔씩 즐기는 수준이라면 우리 몸이 해독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끔이라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가공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즐기시니 된장찌개에까지 넣어 드시는 거죠. 가공육은 염증을 불러오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가공육은 꼭 피해야 합니다. 줄이는 것보다 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애호박입니다. 된장찌개에 애호박 많이 넣어 드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애호박은 된장찌개에 너무 잘 어울리고 치매 예방에도 너무 좋은 채소입니다. 애호박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좋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된장찌개에 많이 넣어 먹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죠. 이제는 가공육 대신 풍성한 애호박으로 건강한 된장찌개를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에 들어간 고기와 국물만 드시지 마시고 애호박도 꼭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바로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용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두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가 있습니다. 찌개를 끓일 때 의외로 식용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나 채소를 볶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제가 자주 전달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증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과잉 섭취에 있습니다. 즉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은 적게 먹고 염증이 가속될 수 있는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균형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악화되면 더러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잘 섭취하는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은 음식을 줄이는 것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까지 이런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치매 예방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6 성분이 많은 식용유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까지는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런 기름을 드시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기름을 사용하시지 않고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된장찌개에 사용하는 건강한 생고기에서 나오는 고기 기름으로 살짝 볶아서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추천드리는 재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꽃게입니다. 꽃게는 식약처 통계 기준 오메가3 지방산이 오메가6 지방산보다 약 15배가 들어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 해소에 너무 좋겠죠.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해산물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도 꼭 챙겨 드셔서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는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사리입니다. 당면, 라면, 수제비, 떡 모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찌개에 사리 넣는 건 보았어도 된장찌개에 사리 넣는 건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많지는 않지만 넣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국과 찌개의 한계는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이지만 백미밥을 먹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먹는 이유는 사실 이 백미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죠. 특히 고기를 구워 먹은 이후에 된장찌개와 밥을 함께 먹지 않으면 왠지 서운한 것 같습니다. 백미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이며 치매 예방에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 백미와 각종 밀가루 사리까지 함께 넣어 드신다면 혈당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혈당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회복이 무뎌지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건강 점수가 계속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를 견디지 못하면 당뇨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밀가루 음식 사리 대신 어떤 재료를 넣어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사리는 두부사리인데요.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백미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두부는 된장찌개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런데 오늘 추천드리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요즘 식사로 드시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외식하실 때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기를 드시는 회식 때에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죠. 즉 된장찌개를 드실 때에는 보통 과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먹지 않는 식사, 간헐적 단식입니다. 과식하신 이후에는 한 끼 정도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저녁 회식으로 과식을 하셨다면 다음날 아침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12시까지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죠. 이 간헐적 단식 시간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점수가 한계를 넘지 않도록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이 굶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혹여 오늘 과식하셨다면 한 끼 정도는 금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너무 좋습니다. 혹여 간헐적 단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된장찌개 재료로 최악인 음식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쁜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강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꼭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 한번 먹는다고 밀가루 음식 한번 먹는다고 당장 치매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1점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시면 매일 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점수 플러스 1점을 획득하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